자, 벡터 기하 우리가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평면 벡터에서 성분이라는 거 공부해보고, 자, 곱하기의 종류의 하나인 내적이라는 것들을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도형의 방정식을 벡터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기하 두 번째에서 이제 성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벡터와 해석 기하를 연결할 텐데, 우리가 이제 벡터에서는 성분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이 성분이라는 생각에서 위치 벡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 기하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좌표라는 거였죠. 그래서 쭉 설명을 하다 보면 결국 벡터의 성분이라는 것과 좌표는 동일한 대상이 됩니다. 표현 방법만 다르죠. 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벡터 기하와 바로 해석 기하가 바로 만나는 그 지점이 될 텐데,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가 아주 쉽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벡터와 해석 기하가 만나는 지점을 하기 위해서 바로 위치 벡터라는 걸 생각이 될 텐데, 이제 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벡터는 이 크기와 방향이 똑같으면 다양한 벡터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벡터와 이 벡터는 동일한 벡터가 되는데, 얘를 이렇게 옮겨 보는데 한 점을 고정시켜면 시점을 어떤 점으로 바로 고정을 시켜요. 그러면 바로 점 O에 대해서 A의 위치 벡터, O를 기준으로 한 이 종점, 끝점 A의 바로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O를 우리가 좌표 평면의 X축, Y축의 바로 원점으로 잡게 되면 이 A점의 바로 좌표하고 동일한 이제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어떻든 이렇게 위치 벡터를 표현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B 벡터, 이런 어떤 일반적인 벡터들도 이 A점과 B점의 O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는 위치 벡터, A 벡터, B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AB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뭐 내분점, 외분점 이런 것도 다 위치 벡터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AB,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 P라고 하면 결국 벡터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이 AP 벡터라는 것이 결국 선분 AB 벡터의 어떤 K배 이 일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관점을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 봅니다. AP 벡터 아까 뭐였습니까?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표현하고, AB 벡터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거의 K배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얘를 풀어버리면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거를 가지고 이 M 대 N이라는 걸 쭉 설명하면 되는데, 자세한 계산은 우리 교과서 참고하시면 돼요. 결국 쭉 정리를 해보면 P 벡터, P점의 위치 벡터는 바로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 기하에서 다루었던 대부분의 공식들이 바로 벡터를 이용해서 거의 똑같이 표현됩니다. 자, 그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위치 벡터 개념을 생각하면서 위치 벡터와 바로 연결되는 개념이 바로 벡터의 성분이라는 겁니다. 자, 성분을 이제 좌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 좌표 평면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좌표 평면을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바로 X축과 Y축이죠. 그럼 X축, Y축의 이제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바로 단위가 필요하잖아요. 이 단위는 바로 뭡니까? 1이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단위 벡터를 생각했는데, 바로 크기가 1이 되는 단위 벡터,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바로 이온 벡터 이렇게 표현하고요.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E2 벡터 이렇게 표현하면 결국 A점, A1, A2의 성분으로 A1, A2 좌표가 A1, A2가 되는 그런 위치 벡터 A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E1, E2를 얘기하면 A 벡터는 E1 벡터의 실수배 A1배, E2 벡터의 A2배의 합으로 이렇게 합으로 결국은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바로 그 앞에 실수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벡터의 성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이 성분은 바로 좌표 평면에서의 좌표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당연히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두 벡터가 동일하다고 하면 결국 성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성분이 바로 X에 해당하는 게 바로 X성분, Y성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X성분, Y성분은 각각 독립적으로 끼리끼리 사실은 같아지게 되는 거고, 결국 벡터가 크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A 벡터의 크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역시 동일하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하면 바로 루트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거의 비슷한 공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벡터의 연산을 앞서 얘기한 바로 성분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되는 덧셈은 바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뺄셈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를 이 각 지점들의 성분을 가지고 다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두 벡터의 x 성분, y 성분을 독립적으로 계산해서 합은 뭡니까? x 성분의 합, y 성분의 합, 차는 x, y 각각의 차, 실수배는 각각의 k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AB 벡터가 되면 당연히 빼기가 되겠죠. B-A 벡터가 되니까 B-B1-A1, B2-A2 이렇게 표현되고요. AB 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벡터의 이제 다시 네 번째 연산이 되겠네요. 앞에서 우리가 벡터의 실수배는 벡터 곱하기 실수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벡터 곱하기 벡터라는 아주 중요한 계산을 하나 다루게 될 텐데, 벡터 곱하기 벡터의 결과가 벡터가 되는 게 있고, 벡터와 벡터의 곱이 스칼라가 되는 게 있는데, 스칼라가 되는 거 우리가 내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너 프로젝트, 이너 곱하기니까 프로덕트 표현하는 거고요. 자, 벡터가 되는 걸 아우터 프로덕트, 그래서 외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대학교에서 다룹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내적만 다룰 텐데, 자, 내적이 뭐냐? 내적의 정의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성분이 A1, B, A2, B1, B2라면 내적은 A.B라고 표현하고 서로 크로스해서 곱합니다. A1, B2, A1 이제 아니죠. A1, B1, A1, B1, A2, B2. 자, X끼리 Y끼리 그렇죠. A1, B1, A2, B2. X끼리 Y끼리 바로 곱한 값, 이게 바로 내적이 되고요. 그럼 동일하다고 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은 바로 크기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자, 내적 바로 곱하기 중에 하나인데, 내적을 정의를 하고 나면 역시 내적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따지게 될 텐데, 자, 교환 법칙 앞에서 봤던 것처럼 결합 법칙 결합이 아니죠. 이게 분배 법칙이네요. 분배 법칙 다 성립합니다. 마지막 결합 법칙 되겠네요. 그래서 AB나 BA 똑같은 거고, 자, A 도 이말 곱하기로 생각하면 우리가 분배 법칙 앞 분배 뒷분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사실 실수와 거의 비슷하게 되고 이해한다면 이제 벡터의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내적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 생각을 해보죠. 서로 방향이 다른 두 벡터를 내적한다는 얘기는 방향이 다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바로 x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새로운 벡터의 새로운 정의는 바로 이거예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이 코사인 x도를 한 거, 요게 바로 벡터의 내적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바로 이게 A1 성분으로 계산했을 때 A1, B1 더하기 A2, B2 한 것과 사실 동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거꾸로 코사인 x도의 값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A 크기, B 크기의 분의 A, B의 내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성분으로 계산하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다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분을 알고 있으면 바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계산을 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의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평면 벡터의 내적을 생각을 해보면, 그거부터 먼저 해보죠. 평면 벡터의 내적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코사인 x, 여기 다시 한번 써보죠. 바로 A 벡터 내적 B 벡터가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x도잖아요. 만약에 이 두 벡터가 수직을 이룬다, 이 말은 이게 90도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90도가 되니까 이게 바로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내적을 하게 되면 바로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수직이 된다는 것이 바로 내적이 0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성질,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물리적인 도대체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를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물리적으로는 바로 어떤 힘이 가해질 때 그 힘이 한 2를 계산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학년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죠. 자, 힘이라는 것이 F가 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그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해서 그 방향으로 S만큼 움직였다면 F 곱하기 S가 바로 2일이 됩니다.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F가 같은 방향이 아니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같은 방향이 아니면 어떤 거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카트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힘은 이 아가씨가 이렇게 F가 이 A라고 해보죠. A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금 당기고 있어요. 근데 이동하는 방향은 바로 B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A와 B를 바로 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니까. 뭐 어떻게 곱해야 되겠어요? 바로 A 벡터의 크기가 바로 힘의 크기가 될 텐데 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바로 요만큼이 되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바로 이게 x라면 A 벡터에다가 코사인 x 도만큼 곱한 게 바로 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B 벡터 이동한 거리만큼 곱해주게 되면 될 텐데 이게 바로 정리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AB 곱하기 코사인 x도 다시 말해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바로 되는 거죠. 결국 내적이라는 얘기는 물리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힘과 이동한 물체의 방향이 다를 때 바로 일의 양을 구하는 그런 어떤 계산 방식이 내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벡터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 기하에 서 배웠던 기본적인 어떤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을 역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대표적으로 직선하고 우리 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직선이 뭡니까? 평면상에서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한 개 이렇게 L로 그릴 수 있죠, 그죠? 자, 그런 직선을 그리고 나면 결국은 직선이 향하는 어떤 방향이 있을 텐데 이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우리가 방향 벡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벡터를 얘기하면 여기에 방향이 있겠지만 이 원점 O를 기준으로 하는 위치 벡터를 통해서 우리가 벡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방향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방향 벡터. 그럼 방향 벡터가 U이고 성분은 이제 이게 U1, U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고 한 점 A 바로 X1, Y1을 지난다. 를 지나고 한 점 방향 벡터가 U1, U2인 직선의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렇게 합니다. 즉 P점을 우리가 X, Y라고 하면 결국 X, Y 사이의 관계식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결국은 AP 벡터라는 것이 바로 방향 벡터 U 벡터와 평행하게 되니까 실수배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얘를 쭉 계산해 주면 바로 이런 거 U1분의 X-X1, U2분의 Y-Y1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자,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벡터를 이용하면 평행한 것뿐만 아니라 수직이 되는 벡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법선, 수직을 우리가 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선 벡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선 벡터가 요 n 벡터죠. n 벡터의 성분을 AB라고 했을 때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바로 AP 벡터와 n 벡터가 수직이잖아요. 그럼 내적이 0이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이 성분을 표현하면 이런 거죠. 곱하기 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A 곱하기 X-X1 플러스 B 곱하기 Y-Y1이 0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역시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이용해서 또 성분을 이용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유도해낼 수가 있고요. 자, 원도 동일하게 되는데 원의 성질이 뭡니까?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R인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이라고 하는 것을 벡터식으로 표현하면 결국 AP 벡터를 A에서 P로 가는 벡터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의 크기가 바로 R이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AP 벡터는 결국은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죠. 뺄셈을 생각하면 그럼 그것의 크기가 이렇게 되니까 얘를 제곱을 해보면 이거의 P 마이너스 A의 벡터의 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성분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때요? 우리 해석기하에서 다뤘던 공식과 거의 유사한 공식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바로 벡터 기하와 해석 기하는 서로 표현 방법이 다른데요. 그렇지만 결국은 같은 대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못했는데 교과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것은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